주식승천 주쌤 김도영이 목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벌써 이제 보니까요, 우리가 연말 얘기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평일날은 거의 일단 연말 모임을 좀 참석을 못하고요. 금요일, 토요일 밤은 저도 불나방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임이 잦아지는 이 연말, 그리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면 지나친 음주 가무, 음주를 좀 자제해야겠죠. 근데요, 이 자제할 수 있는 되게 희망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는 남자들이 그 인기를 얻고 있는 건배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뭐냐면요. 연말연시는 소녀시대와 함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식승천과 함께가 아니고요. 소가요, 소주는 적당히, 여기서 1차만, 시동 걸기 전에 대리운전은 꼭 부르자. 요것만 지키더라도 많은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말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연말 술자리 걸그룹 건배사 벌써 옆에 계신 분이 소녀시대에 이렇게 방긋 웃고 계십니다. 네, 즐겁게 마무리 해보시고요. 이번 연말은요, 일단 이번 주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조금 하시고요. 다음 주 정도 조금 시청률 하락해도요, 저희가 너그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좀 아쉽습니다. 상당히 해외발, 특히나 미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거의 고가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좀 아쉽습니다. 1.10포인트 상승 마감한 꼴락이란 표현 정말 쓰고 싶습니다. 1975.6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 오히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1.48포인트 하락 마감한 484.1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그런데 문제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엔달러 추이와 함께 원달러가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8.8원 상승 마감은 장중에 9원대가 넘어섰죠. 1060.1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연말에 작은 플로의 변화가 좀 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소녀시대에 방긋 웃으셨던 두 멘토분들과 상세하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저희 주식승천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간이죠. 성적표 확인하러 갑니다. 운영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신규 편입하고요.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득코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빨리 건강히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쌍용정보통신이 탄력 둔화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시초가 매도 쌍용정보통신 멘토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스페코 2.83% 상승 마감하면서 16.3%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 금일장 0.99%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수익률 매수가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양수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 심팩이 1.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4.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넥스턴 2.79% 상승 마감을 하면서 6.9%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차바이오엔이 코스닥 너는 어디 한번 이런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5.6%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차바이오는 6%의 포지션을 수익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요일장 승천주로 팜스토리를 1,49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또한 GSD 3.25% 상승 마감을 하면서 5.7%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정재원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 대한통운이 93,200원에 마감을 하면서 제시한 매수가에 금액이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매수가가 도달하지 못해서 편입 실패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림홀딩스, 오늘장 시장을 완전히 비웃은 것 같습니다. 단기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7.15% 급등 마감을 하면서 다시 70%를 넘어서며 73.6%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전히 보유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차를 신규 포트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이네요. 이상로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에버다임이 3.26% 상승 마감하면서 플러스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종목 포트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이상로멘토의 벽산 28.4%로 2위를 기록합니다. 최명성 멘토의 스페코 16.3%로 3위를 기록하고요. 한국가스공사가 그 뒤를 이어서 9.9%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이월 멘토의 원익 IPS 8.3%, 오늘 재료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5위를 기록합니다. 수익률 1위 확인합니다.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 73.6%로 계속 기간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1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명예전당에는요, 예병군 멘토가 성호전자로 24.2%, 역시 나홀로 이익 실현 이후에 혼자 계십니다. 아니, 명예전당에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까다롭게 저희가 운영 원칙이 있어서인 것 같겠고요. 자, 함께할 멘토분들 소녀시대에 빵 터진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은 분명히 뭐 이번 주말부터 소녀시대라고 건배사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로 멘토 그리고 방금 좀 전에 보셨죠? 나무노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나무노 멘토는 오늘 많이 접하셨으니까 잠시 뒤에 인사를 좀 나눠보고요. 우리 이상로 멘토, 소녀시대가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예전에 건배사 할 때는 토마토 이런 게 유명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와, 저 잘 모르는데. 토하고 마시고 토하자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당나발을 좋아합니다. 당나발은 또 뭐예요? 당신과 나의 발전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당나발이죠. 그래서 야. 그런 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소녀시대 좋습니다. 그럼 좋은데 어차피 못 보잖아요. 그러면 뭐 당나발 이런 거 같이 하시면 좀 더 발전적인 2014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가 확실히 이제 저보다 센스가 참 좋으신데요. 근데 이분 결혼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리고 자, 나무노 멘토 오늘 되게 바쁘게 스튜디오를 3층과 4층을 오고 가시면 정신없게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예, 각설이가 됐습니다. 예, 각설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각설이. 네. 오늘 이제, 출연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또 아깝게도 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 많이 돼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튼요, 그렇게, 말은 좀 헛나오고 하더라도요, 아직까지 뇌는 팽팽 잘 돌아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끝까지 시청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설이 좋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오늘은 뭐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네. 석영 이꼬르 나무노데이였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우리 이상로 멘토예요. 자, 여러분들 좀 웃어보시자고요. 왜냐면 앞에서 그 얘기했죠. 당나발이라는 건배사. 당신과 나의 발전을 위하여. 그래요. 시청자분들과 주식 승천, 우리 멘토들의 발전을 위하여 마무리 잘 지어보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너무 사실 좀 아쉬웠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로 멘토 도대체 참, 왜 이러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빠지면 1970포인트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고, 시청자분 놀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렇죠. 저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볼 때, 추가 상승을 위한, 두발 전진을 위한 한 발 후퇴라는 심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식,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 금일 같은 경우에 가장적 수급 자체가 뛰어났던 부분이 삼성전자였죠. 근데 삼성전자를 보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이 매도세를 취하다가 금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아무리 사더라도 삼성전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이 들어오자마자 삼성전자가 팔딱팔딱 거리는 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수상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서 보면
조금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삼록이법에 의해서 하단 밴드 자체가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단 밴드와 중간 밴드 사이에 머물러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세를 조금 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포지션을 한번 봉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12월 13일 그리고 그 전인 12월 12일에 봉을 우리가 장중의 변동폭을 만약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 첫 번째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깊은 바닥 그리고 요번에 다시 한번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단에서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에 역행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어프로치하기 위해서 지금은 재장전하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로 멘토가 오늘 공개 방송에 많이들 참여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래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쪽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뒤로 한 발 후퇴, 좀 적절한 표현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나무르 멘토는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도대체 장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역시 외국인들이 이 파생적 매매가 굉장히 좀 고단성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유관순 누나가 대한독립 만세하고 있을 때 얘들은 파생해가지고 선물 옵션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기법이 오늘 좀 나온 것 같고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완전 시장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장난을 쳤냐면, 보시면, 지금 12월 들어서요, 외국인들이 지금, 쭉 매도했던 선물 규모가 한 2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후행적으로 현물에서도 물량들이 나왔는데 2조 정도 가량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 시장이 이번 양적 완화 규모를 좀 소폭으로 내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불확실성은 사라졌죠. 그리고 많이 축소할지도 않았죠. 경기에 대한 기대감 살려놨죠. 분위기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냥 시장이 빵 떠서 출발하면 얘들이 지금 12월 달에 포지션 잡아놓은 게 아직 2조 가까운 금액을 매도로 잡아놓고 있는데 시장이 급등을 하면은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들이요. 장 초반에 보시면은 시간대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이렇게 선물을요. 와장창 때려버립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초반에 10시부터요. 선물을 완전히 패면서 결국 이제 마이너스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가야 되는데 이거 아닌가 배. 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장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재밌는 게 오히려 떨어뜨려 놓고 12시부터는요. 다시 사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심리를 떨어뜨려 나면 선물로 다시 사더라도 현물에서 강한 매수가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계속 억지로 눌렀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의 어떤 오늘 같은 장세는요. 철저히 외국인의 의도된 부분에서 하락한 부분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주식은 결국에는 펀더멘탈 가치 지표를 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오늘의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 안 좋았다 이런 기분들을 떨쳐 보내시고요. 여튼 저는 말씀해 드렸습니다. 1950포인트는요. 그냥 지 팔고 농 팔고 벌써 다 파셨다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유, 현금 10원도 남기지 말고 사자. 레버리지 사실 분들 사세요. 겁날 게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더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올라오는 지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분과 함께 오늘 장을 지켜보셨고요. 장이 끝난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서 하나 정도 살펴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쪽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개성공단 공동투자설명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국제화 쪽으로 가보자라는 또다시 한번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커졌었죠. 이것을 불식시키는 우리나라 쪽에서 우호적인 제안을 좀 했는데요. 호재로 시장에 이 위축되어 있는 심리가 좋게 받아들이는 황금 카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이상로 멘토.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부분이 바로 장성택에 대한 공개 처형이 일어나면서 네, 맞아요. 남북 경업주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네. 그만큼 분위기가 상당히 냉전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웃긴 점이요. 그러면 스페코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한번 올라서 크게
어느 정도 반등이 시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주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봉의 윗꼬리를 다는 패턴이 더욱더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리 이런 부분 자체가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고 경업주 자체가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끌 분위기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숨겨진 의미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북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자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해결이 되는 부분은 바로 남북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합의점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더 크게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 낙폭과대 종목군들, 경업주들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능력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요, 나무로 멘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분명히 시장에 외국인 입장에선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줄이게 되는 요인에 긍정적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또 국방부 장관이 뭐 1월에서 3월 중에 북한발 도발이 좀 있을 것이다. 조심하자라는 이런 위험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햇빛 정책처럼 협상카드 달래기가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 경업주와 그리고 방산주 내일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좋은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머리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아요. 일단 이 북한이라는 데가 워낙에 지금 중국이 덩치 큰 초등학생이거든요. 덩치는 큰데 영 이렇게 잘 안 돼요. 북한은요, 깡패죠, 깡패. 키도 작고 말랐는데 깡패인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나를 딱 이제 외국을 골가리를 딱 걸어버리면, 코를 딱 걸어버리면은요, 함부로 못 하거든요. 아주 작전 좋아요. 자, 우리가 정시에 미치고 있던 두 가지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이 양적 완화 축소의 리스크였고, 지정학적으로 대북 쪽이었는데요. 자, 1월에서 3월 도발. 이거는요, 우리 예측할 수 없죠. 우리가 언제 천안함 사태, 언제 뭐 이런 사태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거는요, 철저히 버리세요. 우리 이제 기억하지 말자. 만약에 터지면 어떻게 되는, 맞아주죠, 뭐. 맞아주는 겁니다. 우리 예측할 그게 무서워가지고 주식 투자 못하면, 우리 주식 투자 시장에서 고민 없었던 적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고민을 달고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에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경협주라는 게, 이제는 보시면은요, 아까 지금 이상로 멘토께서 말씀하신 스페커 같은 종목들, 보면 주가 흐름이 전혀 없잖아요. 이제 뭐냐면 양치기 손이 된 거죠. 이제 테마로 경기 쪽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를 시장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 들어가면 눈탱이다. 이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철저히 종목별로 경력과는 별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걸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짧게 마무리해 줘볼게요. 방산주, 보다는 남북 경협주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할까요? 이상금 멘토? 네, 지금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번 봤을 때도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업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눈빛으로,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도 충분히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또 방산주는 어떡하죠? 방산주는 쉽게 주가가 떨어지진 않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급등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이제 이런 테마에 잘 쏙을 만한 그만큼 또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이상로 멘토는요, 남북 경협주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해 주셨고요.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일일비하지 말자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 중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한 주 동안의 흐름 중에서 지켜봐야 될 종목 한 종목 정도 리뷰 포인트 잡아봅니다. 이상로 멘토? 네. 벽산은 짧게 하고요. 나머지 걸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벽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고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셨죠. 지금도 무조건 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조금 보겠습니다. 한글 컴퓨터 보시면 1차적으로 매물 밴드였던 22,000원에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지지 테스트를 조금 겪는 과정이었고, 지금 22,000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상단 같은 경우 29,000원이에요. 29,000원을 끝까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 지금 19,200원입니다. 19,1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밴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미끄러지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중간 밴드에 대해서 내일 한 번 더 도전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크게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29,900원 자리까지는 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대신에 손절 가격만 좀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 자체를요, 지금 19,700원 밴드로 19,800원 그 밴드로 상향 조정을 해서 그 밴드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홀딩하고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로가 또 한글과 컴퓨터요. 예. 지금 저 삼로기법상 두 개의 선, 위에 상단선 두 개를요. 예. 한꺼번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러면 급등입니다. 그때는 급등이죠. 그러면 그때는 중간 밴드 자체가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상단 밴드 바로 29,900원짜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두 개를 연달아 뚫게 된다면 그만큼 강한 시세를 동반한다고 해석을 하셔야 네. 되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만약에 두 개를 강하게 뚫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이게 약세로 돌아서는구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개를 좀 보여드리면 네. 짧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CJ ENM인데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이런 거 봐야 됩니다. 네. 예, 29,000원이 포인트입니다. 29,000원이 하단 밴드고,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가 32,200원 밴드거든요. 네. 32,200원 밴드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상단 밴드 자체가 얼마냐면 31,400원짜리예요. 그럼 네. 이 밴드를 우리가 끄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전일 같은 경우에 지금 밴드 자체를 두 개를 무시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매도에 대한 물량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얘가 성공을 하려고 다시 한 번 더 추세적인 부분으로 올리려고 했다면 이 하단에 있는 29,000원을 뚫고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장중에 분봉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5분봉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시작하자마자 29,000원대 이 가격대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29,100원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위로 올리려고 하니까 힘이 부족한 나머지 다시 한 번 더 내려왔고 지금은 이 29,100원 이 자리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런 종목군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추세 하락으로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CJ ENM 불확실성 존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기법적인 부분 같이 응용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ENM을 가지고 삼로기법의 예도 한번 제시를 했거든요. 결국 삼로기법 하단을 확 깨고 내려오니까 올라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다. 신규 진입, CJ ENM 조심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나무노멘토 포트폴리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저는 이제 포트 제외되는 현대차 말씀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하루에 제일 많은 이슈가 되어서 너무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밑에 부분, 밑에 선이요, 이 환율입니다. 원N 환율이고요. 그 위에 부분이 이제 현대차의 주가 흐름인데요. 처음 2004년과 2005년은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현대차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2006년부터 7년까지 환율이 떨어지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떨어졌는데, 이때 2006년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IT 자동차 전부 다 떨어졌거든요. 자, 환율 충격이 원N 뿐만 아니라 원달러에도 분명히 있었다. 이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더 보시면은요, 이 현대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2005년, 6년에 보시면은요, 2005년까지는 매출액이 상승하다가 5년과 6년, 거의 7년까지는요, 매출액 전혀 증가되지 않죠. 매출액이 증가되지 못하는 상태라면 환율의 리스크가 나오면 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주가가 가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의 이 현대차의 흐름은요, 2012년 매출이 줄어들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매출액이 턴되는 부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늘 포드 주가가 6% 이상 떨어지는 이유는요, 내년에 신차, 엄청난 신차를 다 쏟아 부을 예정이기 때문에, 너가 안 팔리면 어떡할 것이냐. 이래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포드가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신차를 그렇게 많이 낼 이유가 없죠. 그만큼 내년 시장은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 원N의 리스크를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 매출에, 그리고 마켓쉐어로 넘어야 되는데, 지금 제네시스 신차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요. 1분기 현대 소나타의
신차가 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가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펀더멘탈이 실제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 기관 모두 다 매도를 하면서 일단 추세를 좀 깨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여기에 연기금이 이번 9월 달 이후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왔는데 이 매수의 평균 단가가 24만 5천 원입니다. 그럼 24만 5천 원이면 지금 22만 원대까지면 10% 떨어지거든요. 이런 수급에 대한 우려가 반드시 좀 커지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일정 부분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돌아오는 타이밍에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21만 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21만 원 하회하는 부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시점에서 다시 재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로 나는 계속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끌고 가셔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현대차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대응하셔서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두 분의 시황관 그리고 전략관 그에 따른 종목까지 발굴하는 그 시간입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합니다. 네,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나무르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하루 종일 이제 나왔던 내용이죠. 오늘도 연장선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새로운 의미를 좀 몇 가지는 추가해서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FRB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부터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금리 통화정책기구인 FOMC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 월 850억 달러인 채권 매입액을 내년 1월부터 750억 달러로 줄이는 테이퍼링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만 금리는 연 0에서 0.25%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실업률도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금리 인상의 목표치인 실업률은 내년 말에 6.5%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자, 연준이 5년간 유지해왔던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바꿨지만 시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 나무르멘토의 종목은요?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에 맞습니다. 이상로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대우조선해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호, 그래요? 두 분 다 탑픽 종목으로 중공업, 조선주를 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 결국은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요. 나무는 또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이제 규모가 한 100억 달러 줄은 거는요, 저는 굉장히 좋고요. 예, 지금 그 미국 시장이 어저께 마이너스 1%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발표 나고 나서 100억 달러다 할 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플러스 그렇죠. 1%로 올라갔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고 거의 뭐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태인의 이 파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 엄청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튼요, 이 정도 규모라는 것은 경제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충격을 받느냐면 신흥국에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팁스라고 얘기를 하는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의 외국계 자금들이 굉장히 빠져나가면서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외환위기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충격이 우리나라가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양적 완화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축소될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어느 200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중단될 것인가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달, 12월달 2달 동안 우리 시장이 매수를 안 했어요. 그렇죠. 외국인들 팔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투자되는 외국계 투자 자금의 펀드에서는 유출이 좀 됐긴 하지만 현재 외국인들의 가용 금액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양적 완화가 시작될 부분에서는요, 주가가 항상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되는 부분에서는 주가가 항상 올라갔다는 거죠. 그만큼 경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달러는 강세로 가는데 엔화가 이제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네,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 시장의 요동을 좀 많이 쳤었고요. 이상로 멘토. 네. 그러면요,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오늘 결과만 보면 호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갑의 입장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을도 아니고 한 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를 발표를 하면 원래는 금리가 조금은 인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포인트를 한 개 더 잡아줬다는 거죠. 초저금리의 지금의 상태를 유지를 하겠다고 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다면 금리가 인상돼야 되는데 초저금리를 유지를 한단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금액이 들어왔던 돈 자체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미리 잡아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의 이 시장에서 돈이 이탈되지 않고 이 돈을 그대로 좀 더 올려놓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진국 중에 선진국 미국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정도 오르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같이 올라야 되는 시장의 분위기인데 일단 제가 대우조선해양을 가지고 왔던 이유도 이 중에 한 가지입니다만 일본과 경쟁되는 기업들은 이제 피해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 달러화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면서 1,060원까지 한 번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은 일본과의 경쟁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좀 더 베네핏이 돌아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는 시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파이 자체는 항상 제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좀 더 큰 부분을 일본이 가져가고 거기에서 좀 더 작은 부분을 우리나라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외적인 부분으로 글로벌 경기가 올랐을 때 당연히 선박 금융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조선주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는 조금 적절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이 발표가 나오기 앞서서 유럽 쪽에서 영국과 그리고 독일의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테이퍼링의 내용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제는 좀 자신감을 선진국에서 채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무로 멘토. 네.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 있는 거고요. 어저께 우리 주가 장중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른 모습들이 순간적으로 발생했던 것은요. 장중에 그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선물 자체가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다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제 환율이요. 아주 재밌는 환율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자, 달러는 강세로 가고 엔화는 약세로 가면 원화가 중간에 딱 끼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면 우리나라 수출주들은 굉장히 좋아요. 달러를 베이스로 한 수출 기업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엔화가 약세로 가면 이제 일본과의 경쟁력, 아까 이상로 멘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역시 같은 개념인데 갑을병이 있다면 우리나라 산업에서 갑을병이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엔저의 공포에서 전혀 벗어날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인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철저히 달러 베이스고 글로벌 모든 환율에 대해서 지금 다 해지가 걸려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 강세되니까 수출 잘 될 것이야 해서 외국인들 오늘 쓸어 담았죠. 반대로 보면은요, 엔저의 공포는 역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가장 이제 밀접한 부분이 되겠죠. 달러는 어떻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엔저가 나타나니까 이게 상쇄돼 버린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떨어졌다. 자, 조선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의 경쟁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갑을병으로 따져보면 슈퍼갑이죠. 예, 완전 슈퍼갑 우리나라 조선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금의 달러와 이 엔화의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철저히 기업별로 달러 이 부분에서 어느 쪽이 이익이 발생하는가, 어느 쪽이 손실이 발생하는가를 기업별로 개개별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튼 미국의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한 거는 지금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것이고 결국 지금 그 순간에도 국채금리가 상승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의 국채금리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제 금리도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정리를 정확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테이퍼링 결국은 회수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범 베렌키를 이제는 우리는 못 보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상황이었는데요. 연말 연초 결국 환율 시장 원달러 추이, N달러 추이. 저는 원달러 볼 필요 없다. N달러 추이 봐라라고 말씀 좀 계속 강조했었는데요. 이것이 발목 잡일지 하나의 답에 대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선진국은 분명히 긍정입니다. 상승 쪽을 갈 수 있는 여건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훈풍이 들어와서 내년 초까지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환율 시장의 전쟁은 시작된 게 맞아요. 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굳이 우리가 연말과 연초에 계속 발목을 잡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가지고 자신있게 한번 공포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일단 자동차 업종은 피해야 됩니다. 주인공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지금 주연과 조연이 바뀐다는 말을 제가 3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그리고 일본과 관계되는 제약업종 같은 경우 제네릭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그런 부분만을 조심하고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세로 임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멘토는요, 적극적으로 임해보자. 연말 연초, 굳이 이 테이퍼링에 의해서, 너무 위험하게 부담스러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은 피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나무는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예, 이제 환율이 주는 충격은 앞으로 좀 작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1,600원 하던 엔화도요, 지금 1,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 1,000원이 그냥 700원까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가만히 안 있거든요. 여튼 환율에 대한 우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글로벌 경제 자체가, 경기 자체가 회복되고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두 분이요, 오늘 탑픽 종목을 가져온 것이요, 또 하필 정확하게 조선주 쪽을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 민감이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가장 수혜를 보는 업황 중에 하나잖아요. 네. 결국 물동량, 물류 동량들이 점점 좋아질 거고, 여기서 컨테이너 선사도 좋아질 테고요. 또, 그 부분에 따라서 벌크 선사도 좋아질 겁니다. 두 분이 가져온 거 보면, 아하,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우리나라도 좋아질까? 라는 물음표라거든요. 왜 탑픽 종목을 조선주로 가져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네, 일단 선진국 시장이 경기가 회복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조선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조선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시동을 걸고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려고 할 때 당연히 유럽도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동을 걸려다가 다시 멈췄다, 걸려다가 멈췄다고 하는 중국보다는 좀 더 선진국 쪽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실적에 대한 하향 보고서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수정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수주가 2014년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았는데도 달성을 했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좀 더 높게 목표치를 잡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도리어 그렇게 좀 생각하는 관점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좋습니다. 좋고요. 여기에 대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어차피 실적은 2월달에 다시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선주의 특징상 수주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투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가 왜 조선업종을 가지고 나왔는지 여러분들 들으셨죠? 끄덕끄덕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은 멘토는 왜 조선주인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은 원래 세계 물동량이 한 30%가 안 됩니다. 근데 1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럽이 한 35% 차지하고 있죠. 물동량이나 경기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오르는 업종이요, 사실은 조선보다 더 앞서 오르는 업종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해운업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막시 가버렸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해운업종을 아무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게 바로 조선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경기 민감에 가장 앞에서 놓여 있는 부분이고요. 2004년에 우리나라 경기가, 자, IT가 먼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조선으로 넘어갈 때요, 희한하게요, 이 바톤이 외국인이 먼저 먼저 조선주를 샀다가요, 이게 투신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투신이 조선주를 받으면서부터 급등을 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경기가 살아나는 지점에서 외국인이 가장 최근에
지난번 매수할 때 많이 샀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투신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또 조선주로 그때와 그대로 겹쳐나가는 이런 과거 이제 2004년 12월에 데자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조선업은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선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유가가 많이 140달러 올랐을 때는 대규모의 이제 LNG선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새로운 전기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 부분 바로 셰일가스 부분이죠. 셰일가스 어떤 부분이요? 미국이 지금 돈을 많이 풀어서 내년에 가장 크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산업이 바로 또 셰일가스 산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선주 중에서 보시면 현대미포조선만 혼자 홈런 치고 있거든요. 이게 벤지 자동차지 비행기지 모를 정도로 잘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뭘까요? 전부 다 이 케미칼 탱커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전부 다 이 케미칼 탱커 쪽이 터지고 있는 부분이 신규적으로 굉장히 고가의 배들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적 충격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 조선업종 호주머니 반드시 넣어가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계좌가 행복해집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아무래도 올해를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가격 매력 조금 더 지금보다는 디스카운트, 싸진 가격대에서는 포트에 좀 넣어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봅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금일 미국 양적 완화 축소가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내년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가? 부정이냐, 악재냐, 아니면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냐? 라는 시점에 두 분 모두 다 악재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긍정적 상승 쪽의 무게로 그렇게 큰 위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상 모멘토는요, 업황 회복 실마리 속에서 미국에서 찾자라는 의견과 함께 조선업종에서 대우조선해양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미국과 유럽의 경제지표가 호전 속에서 불확실성 해소 제거로 심리가 호전되었다. 그에 따라서 셰일가스 얘기도 언급을 해주시면서요. 현대중공업을 탑픽 종목으로 나무르멘토는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이요. 조선주를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탑픽 업종으로 선택을 해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승천주에 과연 조선주와 관련된 종목이 들어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상로 멘토는 SBS 컨텐츠 허브가 들어왔습니다. 조선주하고 상관없겠죠? 나무르 멘토는 상관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승천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가요, 나무르 멘토를 통해서는 현대중공업 일부를 조금 봤으니까요. 조선주 기자재주도 안 나왔어요, 이상로 멘토. 네. SBS 컨텐츠 허브 오래간만에 추천주를 좀 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한번 투자 포인트 상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 시장이 이런 마당에 오래간만에 또 오른 종목이 또 SBS 컨텐츠 허브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뭐 오른다는 것은 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SBS 컨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 얼마 전이죠.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그 드라마 이름이 상속자들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봤다시피 컨텐츠업을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라든지 아니면 판관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VOD 다시 보기 서비스까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014년의 매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첫 번째 이유를 좀 뽑아봤고요.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항상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실적적인 분위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보다는 소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냥 한 4% 정도 감소할 전망인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3% 정도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치를 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이미 반영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패턴이죠. 바로 박스권 돌파 매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또 이 종목을 가지고 왔던 이유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하단 밴드 자체가 지금 한 요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14,800원 부분을 하단 밴드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 밴드가 지금 15,500원대입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위가 터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상단 밴드 터치가 안 나온 상태고, 대신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만의 터치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좀 더 러프하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패턴은 한 번만에 상단 밴드를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빠졌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패턴이지만, 지금은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한 나머지 중간 밴드만을 돌파했던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단 밴드에서 한번 접근을 시도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컨텐츠허브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하단 밴드 14,800원을 매수가로 잡아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까지 보시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4,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BS 컨텐츠 허브 조선주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주 좀 들어왔다, 승천주 살펴보셨고요. 현대중공업 좀 더 핵심적인 것이 있으니까 분명히 승천주로 들어오겠죠? 얘기해 주시죠. 예, 조선업황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해 드렸고요. 첫 번째 그림은요, BDI 지표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신고가 행지 계속되다가 이번 주 살짝 조정을 받았긴 하지만은요, 아직도 신고가 뚫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BDI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철강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계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역시요, 지금 매출액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주식을 펀더멘탈로, 가치로, V밸류로, 밸류 차트로 해석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제가 대박 플러스 통해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매출액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업종의 대외적인 요건에 의해서 떨어진다. 어허. 매출액이 만약에 여기서 동시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거는 충분히 주가가 두들겨 맞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매출액이 유지가 된다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 이익은요, 급속도로 빠른 템포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신규적으로 회복이 나타날 때는 가파른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 기업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보니까요, 매수 영역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냐면 24만 1,000원대가 나타납니다. 자, 매수 적정 가격 평가를 해보니까요, 30만원은 현재 이 분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즉 4분기에는 적정한 가격이 30만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내년 1분기에는요 31만원, 32만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근데 매수 영역 가격이 24만원에 목표가가 30만원인 상황인데, 현재의 주가를 보시면은 25만 3천원이니까요. 지금 보시면 24만원대 방금 통과했잖아요. 지난주에 1950포인트 통과한 지점이 정확하게 매수 영역이 나와버렸죠. 그럼 지금 가격에서 전혀 부담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오늘 일단 음봉이 나왔으니까 살짝 조정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을 살짝 깨주는 부분에서 일단 좀 들어가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1차 목표치는 28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난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계속 좀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대외적인 여러 변수에 의해서 22만원이 깨진다면 한번 던져주고 더 낮은 손실 제로 매수 가격을 한번 도전하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25만원에 깨지는 포인트, 내일 충분히 그 가격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가격이 오면은 한번 덥석 한번 잡아보자. 배가 안 간다 해도요, 2004년, 5년, 6년 보셨죠? 로켓처럼 날아가는 거 이번에 또 보실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요. 기관과 함께 우리 나무누 멘토도 조선주 상당히 강하게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25만원 아래쪽에서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 상당히 좋은 타이밍을 좀 노리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잘 멘토링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두 분이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라고 하는데요. 고지사항 분명히 또 핵심 포인트가 있겠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병군 멘토가요, 지금 바로 예각의 스마트 증권 강의라는 주제와 함께 지금 바로 밤 10시부터 샘플러스를 통해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입소문 내셔갖고 오셔가지고요, 많이 예각 기법 배우시고요, 연말 선물 조금 못 챙기면 연초 선물 잘 가져가면 되겠죠?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무로데이에 열심히 일하신 나무로 멘토, 그리고 삼로기법의 이상로 멘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주쌤도 고생했다라고 하면서요, 저희는 이제 퇴근길에 올라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웃고 희망, 긍정만 생각하면 기회는 꼭 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또 주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